평생을 바쳐 일해온 일터에서 물러나 정적 속에 앉아 있는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 이름 뒤에 붙던 그 수많은 직함은 어디로 갔을까? 쉴 새 없이 울리던 휴대폰은 고요하기만 하고 꽉 차 있던 수첩의 일정표는 듬성듬성 빈칸을 드러냅니다. 지갑 속의 카드는 예전처럼 당당하게 꺼내기 주저되고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속의 부속품이었던 나는 이제 쓸모를 다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닷물이 빠져나간 썰물의 해변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진주조개와 매끄러운 조약돌, 그리고 바다의 속살이 비로소 그때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의 은퇴라는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사회적 지위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진 지금이야말로 평생 타인의 시선에 가려보지 못했던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80여 년 전 미국 매사추세츠주 월든 호숫가 숲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그는 단돈 $28로 작은 오두막을 짓고 가장 가난하게 살았지만 가장 풍요로운 영혼을 가졌던 사람,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고독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어떻게 살찌우는지, 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가장 우아한 사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소로의 월든 숲으로 함께 산책을 떠나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은퇴 후 우리를 가장 먼저 습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숫자의 공포일 것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봉투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국민연금 고지서나 줄어든 통장 잔액입니다. 어제까지는 부장님, 국장님이라 불리며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던 명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한 명의 노인 혹은 수입 없는 은퇴자로 분류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심리적 위축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돈이 없으니 사람 구실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하지만 180년 전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결심하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궁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기 위한 위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 지은 오두막의 건축 비용을 아십니까? 그는 단돈 $28 12센트로 집 한 채를 뚝딱 지어 올렸습니다. 당시 물가로 봐도 파격적으로 적은 액수였죠. 그는 버려진 판자를 줍고 중고 창문을 닦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음식, 옷, 집, 그리고 연료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너무 많은 생의 시간을 지불해 왔습니다. 소로의 계산법에 따르면 어떤 물건의 가격은 그것을 사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인생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산 비싼 자동차 한 대가 내 인생의 5년을 꼬박 바쳐 일해야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차의 진짜 가격은 돈이 아니라 나의 5년치 생명인 셈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지금 우리는 비로소 이 인생의 교환비에서 자유로워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싼 옷으로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 남의 눈을 의식해 원치 않는 모임에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소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물건에 소유당하고 있다라고요.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청소하고 수리하는 데 시간을 다 쓴다면 그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가벼워짐입니다. 소로는 월든 숲에서 가장 단순한 식사를 하고
가장 낡은 옷을 입었지만 그가 느낀 풍요는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컸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물건을 사는 대신 시간을 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호수의 물결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숲길을 걸으며 나무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책 한 권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가장 적은 돈을 쓰는 사람이다. 은퇴 후 줄어든 수입에 위축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내 삶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회적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짐을 짊어지고 왔는지 말입니다. 소로처럼 인생의 가계부를 다시 써보세요. 지출 항목에서 남의 시선을 지우고 나면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우아하고 품격 있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난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즉,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돌려줍니다. 숲속 오두막에서 소로가 발견한 진짜 풍요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롭게 깨어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침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이면 누구와 먹을지 고민하고 오후 내내 회의와 전화 벨 소리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온종일 나를 찾는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허다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잊힌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즉 외로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 침묵을 고독이라는 가장 고귀한 선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은 언뜻 들으면 사회성이 없는 사람의 변명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로가 말한 고독은 사람을 피하는 도피가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이 친해지는 조우였습니다. 그의 오두막에는 의자가 3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 둘은 우정을 위한 것, 셋은 사교를 위한 것이었죠. 그는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혼 없는 대화와 거칠애 뿐인 만남이 우리를 얼마나 소모시키는지 경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을 내 모습,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할 내 가치에 목매느라 정작 진짜 나와는 단둘이 차 한 잔 마실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고립은 사실 그동안 소홀했던 나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친구와 화해하라는 우주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훨씬 덜 외롭다. 육체적인 거리가 멀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수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제 전화기가 조용해진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드디어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고독이라는 의자에 앉아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타인의 박수 소리에 가려 들리지 않았던 당신 내면의 가장 진실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신화 속에 삽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망하는 풍요로운 기분이 과연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초로는 월든 호수에서 우리에게 진짜 사치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수에서 목욕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인 갱신이라 불렀습니다.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가는 고급 스파나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 이른 아침의 서늘한 공기, 그리고 나무숲 사이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소로는 나무 한 그루, 호수의 얼음 깨지는 소리, 다람쥐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는
나는 자연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그는 세상 그 어떤 억만장자도 누리지 못한 평온을 얻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의 월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베란다 화분 위의 새싹, 동네 산책길에 핀 이름 모를 들꽃, 저녁 노을이 물드는 하늘이 바로 우리의 월드입니다. 그동안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이 무료 천국들을 이제야 제대로 감상할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소로는 자연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계절이 바뀌면 나무는 잎을 떨구고 침묵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퇴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음 봄을 위한 준비라고 부르죠. 은퇴 역시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다음 생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순수한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사치품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것은 예약할 필요도 없고 통장 잔고를 깎아 먹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소로가 숲으로 들어간 가장 유명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는 신중하게 살고 싶어서 숲으로 갔다.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보고 싶어서였다. 여기서 신중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관성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끌려가는 삶을 멈추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은퇴 전까지 해야 하는 일들에 쫓겨 살았습니다. 출근해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자식을 키워야 하니까. 그렇게 30, 40년을 보내고 나면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이제 그 거대한 의무의 파도가 물러갔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중하게 시간을 쓸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소로는 월든에서 시계에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오두막 문 앞에 앉아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저 사색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게으름뱅이라고 비웃었지만 소로는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무의미하게 TV 채널을 돌리거나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죽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소로는 말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지도 않고 죽는 것이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 주어진 스문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읽고 싶은 책 한 권, 가보고 싶은 산책로, 정성스럽게 차린 한 끼 식사. 이 소박한 결정들이 모여 당신의 시간을 신중한 삶으로 만듭니다. 시간의 주권이 국가나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 있음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퇴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한편, 소로의 월든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간소함입니다. 그는 심플이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사십시오. 그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너무 많은 짐을 싣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폭풍우를 만났을 때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인간관계, 너무 많은 욕심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소로의 오두막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3개. 그는 필요 없는 물건을 관리하느라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덜어내기입니다. 집 안의 짐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1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버리지 못한 과거의 유물들.
그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영혼이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물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짐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쨌는데 하는 과거의 영광,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 하는 자존심의 찌꺼기, 자식들이 더 잘 됐어야 하는데 하는 미련들. 이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간소하게 줄여 보십시오. 소로는 월든 호수에서 가장 가볍게 살았기에 가장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짐이 가벼운 나그네만이 길가의 풍경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채우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얻게 되는 그 경이로운 자유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질수록 당신의 인생은 명료해질 것이고, 비워질수록 당신의 영혼은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 후에는 머리를 쓰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증명할 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규정짓기도 하죠. 하지만 소로는 월든 오두막의 작은 책상 위에서 인생의 가장 치열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에게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인류의 선구자들과 대화하는 고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의 가장 맑은 시간을 독서에 할애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뉴스나 주식 창을 확인하며 세상의 소음에 휩쓸릴 때 그는 고전의 문장들을 음미하며 자신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소로는 말합니다. 한 권의 좋은 책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나팔 소리와 같다고 말이죠.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한 독서를 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독서의 시간은 오로지 나의 영혼을 위한 시간입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하루가 꼬박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문장 하나가 가슴에 박히면 잠시 책을 덮고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지적 유의입니다. 소로는 월든에서 호머의 일리아스를 읽으며 고대 그리스의 전사들과 호흡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고요한 시간에 성현들의 지혜를 빌려와 내 인생의 후반전을 해석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늙음이 시작되지만 호기심을 간직한 채 책장을 넘기는 한 우리는 매일 아침 월든 호수에서 목욕하는 소로처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로는 우리에게 타인의 속도에 맞춰 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동료들과 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가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어떤 리듬에 맞춰 걷든 그것이 느리든 빠르든 간에 그 자신의 리듬에 맞게 걷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들만큼 살기 위해 발버둥 쳐왔습니다. 남들만큼 벌어야 하고 남들만큼 큰 집에 살아야 하며 자식들도 남들만큼은 성공시켜야 한다는 그 보이지 않는 행진곡에 맞춰 억지로 발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렬에서 잠시 빠져나와 보십시오. 이제는 세상이 두드리는 북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고 사회활동을 하며 활발하게 지낼지 모릅니다. 반면 당신은 그저 조용히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낡은 LP판을 닦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은 정체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당신만의 북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로는 월든에서 남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느리고 단순하게 살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밀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콩밭을 매면서 콩알 하나하나의 생명력을 느꼈고 호수 위에 내리는 빗방울의 파동을 보며 우주의 섭리를 읽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는 창밖의 풍경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잔상에 불과하지만
천천히 걷는 이에게는 길가에 핀 작은 풀꽃의 솜털까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내 삶을 감각하며 걷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 느끼는 허무함은 사실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소로는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평가하는 문명사회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오두막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인생의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어느 회사의 직원이 아닌 우주 속의 단 한 사람으로서 오롯이 서게 된 것입니다. 소로는 호수의 얼음 아래에서도 생명이 숨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의 월든 호수는 겉으로 보기엔 차갑게 얼어붙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 깊은 속에서는 물고기들이 유영하고 봄을 기다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은퇴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정적일지라도 그 안에서 당신이 꾸준히 사색하고 고독을 즐기며 자신을 돌본다면 당신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평온을 사주지는 못합니다. 명예는 우리에게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자존감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소로가 숲에서 발견한 진리는 우리가 집착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월든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가고 자기가 상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평범한 시간에는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맞이할 것이다. 그가 말한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도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성공이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오두막을 지으십시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요한 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소로처럼 가장 단순하게, 하지만 가장 우아하게 당신의 시간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독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비록 통장의 숫자는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소로처럼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매 순간을 신중하게 살아간다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그 어떤 화려한 시절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월든 호수의 물결이 1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듯 당신이 일궈낸 고독의 시간들 또한 당신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이미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월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로의 삶을 들여다보며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그가 단순히 세상이 싫어서 도망친 은둔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동했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우리가 아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나 인맥을 쌓기 위한 사교와 달랐을 뿐입니다. 그는 호숫가 옆 작은 밭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에게 콩밭을 매는 일은 단순히 식재료를 구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괭이질을 하며 흙 속에 숨겨진 고대 유물들을 발견했고 흙의 감촉을 느끼며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와 연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의 가사나 사소한 일거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지겨운 반복이고 치워야 할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소로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정성껏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먼지가 앉은 책상을 닦아내고
화분에 물을 주는 그 모든 행위 속에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소로는 우리가 노동의 결과물에만 집착하느라 노동하는 순간의 기쁨을 잊었다고 지적합니다. 수확한 콩이 몇 자루인지보다 콩을 가꾸는 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과로 나를 증명해야 했던 직장인 시절의 습관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이제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 행위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소로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는 오두막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씨나 신변잡기적인 농담을 나누기보다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대화를 선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난다. 그래서 서로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시간을 갖지 못한다. 우리가 은퇴 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얕은 관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다 단 한 명을 만나더라도 내 영혼이 고양될 수 있는 깊은 만남을 갖는 것이 훨씬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대화의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준비라는 단어 속에는 보통 돈과 건강만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로는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는 깨어있는 정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오늘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네라며 무기력하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과 오늘 내 영혼은 어떤 새로운 풍경을 마주할까라고 기대하며 일어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소로는 모든 아침은 성스러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는 늙어갈지언정 우리의 정신은 매일 아침 월든 호수의 맑은 물로 씻어낸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의 생활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존엄할 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가구 대신 자연이 주는 계절의 변화를 감상했고 값비싼 포도주 대신 맑은 샘물 한 잔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이런 삶은 결코 비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유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 느끼는 불안감은 대개 비교에서 옵니다. 남들은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남의 자식은 어떤 차를 사줬는지 하는 그런 비교 말입니다. 하지만 소로는 그런 비교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호수 위의 오두막에서 그가 누렸던 자유는 세상의 그 어떤 기준도로도 측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월든을 가꾸어야 합니다. 거창한 숲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꽂힌 서재의 한 귀퉁이, 매일 아침 정성껏 가꾸는 작은 베란다 정원, 혹은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실의 소파가 당신의 오두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되어 당신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소로는 숲으로 들어간 지 2년 만에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숲에서의 실험을 통해 삶의 본질을 깨달았고, 이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숲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삶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삶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허물어지는 지점입니다. 그 벽 너머에는 당신이 평생 잊고 살았던 광활한 대지와 맑은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소로가 월든의 숲길을 걸으며 느꼈던 그 해방감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고독이 주는 그 쌉싸름하면서도 향기로운 영혼의 양식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여백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장들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인생의 풍요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은 것에 만족하며 그 본질을 깊이 누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은퇴 생활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더 소박하고 더 단순해질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맑게 빛날 것입니다. 소로가 월든 호수의 물줄기에서 영원을 보았듯이 당신도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발견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독은 당신의 벗이며 자연은 당신의 정원이고 사색은 당신의 가장 고귀한 의무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품고 당신만의 월든에서 당당하고 우아하게 걸어가십시오. 여기까지 인생의 여백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